그러면 주식 가격이 막 폭락하고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냥 낚이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손해를. 투자라는 것은 인내의 결과물을 수확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고 오래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 제재 입건 전문가 미국 이러다 달러 패권 이럴 수 있다. 어떻게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뭐 칙칙한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 뭐 세상이 금시에 뭐가 이런 작살이 날 것 같은 그런 부분만 공개하기 때문에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이 콜롬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고 오바마 정부의 여러분들 요직을 맡았던 사람. 그럼 당연하게 뭐죠? 비판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항상 이런 기사만 싣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오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판하게. 경기 침체가 오니까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당연히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에다가 미국의 아이비리그 이런 대학들이 대부분 다 반 트럼프 이런 노선을 거두니까 거기다 오바마 정부의 요직을 거쳤으니까 당연히 관세 정책을 보고 미친 정책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 여러분들 인터뷰를 크게 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 국무부 경제제재정책실장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일반 독자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이런 걸 대문짝만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또 이번에 큰 뭐 초크 포인트라는 그런 책을 썼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처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관세 정책을 남발하면 달러화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되고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달러 아니면 그다음 뭐가 대체할 겁니까? 이런 기사를 계속 싣는 겁니다. 달러가 아니면 뭘 위안화가 대체하겠냐 이야기죠. 유럽이 대체하겠냐 유로화가 대체하겠냐. 유럽 자체가 비실비실한데 유로화가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되겠습니까? 달러가 기축통화에서 밀려날 수 있단 말입니까?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항상 있죠. 지금까지 달러 체제가 살아남은 이유와 마땅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하고 유로화가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냐 이야기죠.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제가 오랫동안 실방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게 결심하는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오도하니까 오늘 한 분께서 유럽이 한국만도 못한대요. 이거 뭐 여러분들 늙은 제국이니까 늙은 나라니까 대륙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보시죠. 월스트리트저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름 오늘 가장 탑 뉴스가 뭔가 하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미국의 최대 여러분들 기술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인터뷰를 가지고 기사를 쓴 겁니다. 여기 지금 커피 잔을 여러분들 들고 있는 이분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니콜라이 탕게라는 사람입니다. 니콜라이 탕게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여러분 이런 경제 뉴스를 제가 다룰 때 제가 무지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판단은 여러분 잘못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최소한 기성 언론처럼 특정 의도를 가지고 시청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오도하기 위해서 나쁜 정보는 절대 제공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제가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 기사가 실린 겁니다. 저는 기사 여러분들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펀드를 운영하는 헤지펀드 출신의 니콜라이 탕게라는 사람이 현재 투자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미국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소액이건 아니면 좀 많은 액수를
미국 정시나 한국 정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일종의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세계 가장 큰 투자자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가운데서 1조 8천억 가운데서 잘못하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6천억 불 정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야기죠. 3분의 1 정도를 날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도 30% 정도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지금 한 20% 잃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테랑들도 30% 정도 날릴 수 있다고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면. 자, 여기 이제 이 근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금은 안 산다는 겁니다. 니콜라이 탕게 CEO는 그래도 금은 안 산다는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자산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지나친 두려움일 겁니다. 지나친 두려움, 조심성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재산을 불리거나 기회를 놓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이 CEO가 이런 집무실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딱 한 장에 여러분들 그냥 테이블만 보면 됩니다. 이게 냉정하게 지켜보라는 이야기죠. 당신이 1970년대 초반에 100불을 투자했으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여러분들 재산이 얼마나 불어났는지 오일 쇼크가 이런 아주 심할 때 100불을 투자했으면 오일 쇼크 때문에 여러분들 거의 그 자산이 5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얼마가 된 겁니까 100불이. 지금 2만 불이 된 겁니다. 2만 불.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을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이렇게 간단한 이런 차트 도표 그래프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일 쇼크 때문에 이러면서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보이던 1970년대 초반에 당신이 100원을 투자했게 되면은 지금 2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2만 원 몇 배입니까? 200배입니까? 200배 정도 늘어난 거지. Keep calm. 냉정하게 여러분들 그냥 냉정함을 유지하고 계속하라 캐리온이 아마 그런 뜻이 같은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들 미국의 대표 우량 회사 여러분들 500개를 모은 S&P 500이 13% 여러분들 성장했습니다. 20년이 10.4%, 30년 평균치가 10.7%, 40년 평균치가 11.8%, 50년치가 여러분 연평균 11.95% 여러분 증가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금 가격 증가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채 여러분들 증가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이거하고 그다음에 니콜라이 탕게 여러분들 노르웨이 국부펀드 CEO 운영 CEO가 보신 걸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S&P 500 그죠? 이런 거 그죠?
금은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슨 금을 사야 된다고 야단이지만 금은 사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노르웨이 은행 투자 관리, 여기서 이제 자산 운용을 맡는 건데 노르웨이 운영 CEO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력을 한번 보니까 이 니콜라이 탕게라는 사람이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을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학부는 노르웨이 아마 국립대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올해 58세네요. 여러분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인 겁니다. 모든 투자 과실은 인내의 산물이니까 뭐 그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투자자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 하는 일은 니콜라이 탕게 CEO는 6천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하더라도 무역전쟁을 기다릴 의향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올라간다는 겁니다. 6천억 달러의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남성에게 니콜라이 탕게는 놀라운 정도로 느끈한 사람입니다. 탕게는 세계 최대 규모의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노르웨이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절반 가량이 미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관세 장벽으로 나눈 별도의 블록으로 분열되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인플레이션이 회복되면서 펀드 가치가 3분의 1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천억 불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 대한 노출이 상쇄되어 올해까지 펀드의 실적이 거의 보합세를 보이더라도 암울해 보입니다. 유럽 투자를 증가시키가 약간 여러분들 미국 시장의 침체를 보전하더라도 손해가 막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의 결과는 매우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1조 8천억 불 가운데서 최악의 경우는 6천억 불을 날릴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지? 날릴 수가 있다. 날릴 수가 있다. 펀드 가치가 3분의 1 이상 정도 여러분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런 펀드 가치가 날아갈 수가 있는데 니콜라이 탕게 CEO는 어떻게 뭐 묘책이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펀드를 운영하는 방식은 대단히 장기적이고 다각화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해야 되고 분산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는 이런 종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야기죠. 투자자들이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큰 전쟁에서 패한 국가를 제쳐두고 광범위한 주식 포트폴리오는 거의 항상 채권, 현금, 인플레이션을 이겼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으면은 항상 이렇게 손해를 보는 쪽에 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펀드는 3분의 1 이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잘해야 그냥 본전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이런 노출, 유럽의 투자를 좀 더 증가시켜 가지고 방어 전략을 짰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방법은 장기 투자하고 분산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CEO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 투자자한테도 주는 메시지도 분명한 겁니다.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라는 거죠.
무슨 테마주의인데 몰려다니지 말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도 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금에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이야기니까 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거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니콜라이 탕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을 쓴 사람 이야기입니다. 니콜라이 탕게 CEO는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일부인 노르웨이 석유펀드에 금을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설령 금을 구매하더라도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나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배당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민첩하게 사고 팔고 테마주의 이름 따라가고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투자의 민첩함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사고 팔고 민첩하게 테마주로 옮기고 하는 것이 다 똑똑하게 보이는데 이분 이야기는 투자에서 민첩함이라는 건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메시지지만 오늘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이야기가 많습니까? 투자의 민첩함은 축복이자 저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장기화하고 분산하는 겁니다. 수익을 낳지 않은 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들 이런 베테랑들도 30% 이상 정도 이런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계속 본인이 투자했던 걸 갖고 계속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최종 결과가 오늘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는 겁니다. 간단한 그래프지만 투자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번 깊이 새겨볼 만한 그런 여러분들 그래프인 거지.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또 경제에 대한 견문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여러분들 이 미국 경제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반응을 쓰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미국의 주요 언론사 가운데 굉장히 괜찮은 그런 언론사임에 불구하고 대단히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많죠.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여러분들 기사에 리마커블, 놀라운, 리질런스, 회복력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좌측 여러분들 바로 하단에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앞에 두고서라도 놀라울 정도의 여러분들 회복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리마커블이라는 그런 표현이 정확한 뉘앙스는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엄청난 회복력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들 보니까 그래프가 몇 개가 있네요. 이게 보시죠. 에코노미스트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걸로 내년에 보는 그런 확률입니다. 확률. 에코노미스트 확률이니까 참조하면 되겠죠. 트럼프가 등장하고 관세를 통한 해방일이 선포가 되고 4월 2일 날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다음에 이제 실업된 사람당 직업이 여러분들 열려 있는 그런 개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향 추세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소비, 투자, 각 분야별 기여도 이게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가 크죠. 수입이 갑자기 많이
증가해 가지고 그다음 이걸 보시게 되면은 내년도에 실업이 더 많아질 게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반영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자본 지출 투자량이 많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인 GM이 그런 관세로 인해 가지고 이번 가을까지 순이익이 현재 기준으로 25%만큼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의 여행객 숫자가 좀 줄어들었지만 좀 반등 추세에 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는 그런 특성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부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런 수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분들 대단히 놀랍게도 미국 경제가 놀라울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큰일 났다는 이야기만 국내외 언론들이 다루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좀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는 이야기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무역 혼란에 직면한 미국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재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난제들을 잘 극복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지난달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추가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은 엄청난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하방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놀라운 회복력을. 물론 뭐 아직 이렇게 그 관세 정책의 실질적인 그런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다 시장에 다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달에 경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성 언론들의 여러분들 보도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소비자 수요가. 미국은 국내 총생산 가운데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고용시장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4월 한 달만 하더라도 17만 7천 개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는 많은 언론사들이 뭐죠? 부정적인 그런 기사를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그 이전의 나쁜 분위기와 불안감을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에코노미스트가 많은 그런 언론들이 공포감을 많이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데이터는 건실한 그런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노동시장은 4월에도 불확실성과 관세 관련 변동성이 커지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지적했네요. 며칠 전에 나와서 주가를 하락시키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만큼 감소한 것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리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을 대폭 늘려가지고 수출 빼기 수입 순수출이 급증하면서 마이너스가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 끌어내린 거죠.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앞두고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서두르면서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지출은 견조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1.8% 성장을 했습니다. 70%를 차지하고는 미국의 이런 소비 지출이 근실하게 이런 지금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한 그런 보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또 뒤에는 뭐 불안감에 관한 그런 기사들이 많지만 이 앞부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세 부분, 놀라운 회복력, 강력한 회복력,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이 비교적 순항이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미래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해 가지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추세가 보인다는 거죠. 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관세 및 고용 안정성,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일부 미국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관련된 레저 여행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소비 지출의 최일선인 프락튼 갬블과 옥시클린 제조업체의 1분기 매출 성장이 둔화됐고, 그다음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주로 여러분들 대중 음식점들이 개점한 지 1년이 넘은 미국 매장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맥도날드의 크리스토프 캠프치스키 최고 경영자는 1분기 실적 발표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의 누적 영향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앞으로 경기 상황을 가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현장의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제적이고 방어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 연준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이야기를 쉽게 수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대통령은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침체 국면이 발생했다 하면 그때는 좀 늦은 감이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선두에 있는 사람은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프락트 앤 갬블이나 이런 회사들의 완전 실생활에 소요되는 상품들, 그다음에 치폴레라든지 아니면 스타벅스라든지 그다음에 맥도날드 같은 그런 패스트푸드라든지 커피숍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다 보시면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숫자입니다. 전부 다 이 사회는 숫자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겁니다. 고용보고서, 소비자 물가 보고서가 발표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주가가 이런 급등하고 이런 폭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과학적이라는 거죠. 숫자를 보는 겁니다. 이번 분기에 여러분들 일자리가 17만 7천 개 만들어졌다. 그게 중요한 거지 감으로 때려잡는 게 아닌 겁니다. 감으로. 저도 굉장히 이 정보를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미 연준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관료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숫자. 현대인은 숫자를 여러분들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뭐 다 나오지 않습니까? GM이 관세를 제대로 때리게 되면은 수입산 부품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GM 순이익의 25%가 날아갈 것이고, 애플은 이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인도로 여러분들 생산 기지를 전환하더라도 9억 달러 정도 여러분들 추가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주식이 큰일 났으니까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그냥 제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천금 같은 이런 교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다른 나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불안해하는 거죠. 여행 수요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및 방문객 당국에 따르면 3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방문객 수가 1년 전보다 7.8% 감소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 뉴스의 또 중요한 부분은 참 세계적인 투자자인 월렌 버핏이 운하는 버크셔 해스웨이 주주총회가 열렸죠.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주총회의 무대에 오른 월렌 버핏은 자유무역을 옹호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당연히 투자자니까 여러분들 자유무역이 좋고 관세는 문제가 있다 이야기하겠죠. 월렌 버핏이 여기 이제 주가가 여러분 참 보시기 바랍니다. 월렌 버핏이 세운 투자회사인 버크셔 해스웨이 여러분 주식이 지금 539달러인데 5년 동안 여러분들 꾸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대단하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18.2% 증가한 겁니다. 매년. 월렌 버핏의 투자회사가 여러분들 40년 동안 매년 18.2% 증가해 온 겁니다. 기가 차죠. 12.8%도 엄청난 성장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오늘 엘라바마죠. 열린 한 3만 명이 모이네요. 이 주주총회. 주주총회 이제 부스에 여러분들 물건도 팔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브랜드가 유명한 모양입니다. 저스틴 카우보이 서부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부처를 파는 저스틴 카우보이라는 그런 브랜드 모양이에요. 유명한 브랜드 모양이에요. 월렌 버핏은 버크셔 해스웨이의 주주총회 무대에 올라서 글로벌 자유무역을 옹호합니다.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분기 순이익은 46억 달러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96억 4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무역을 모색해야 되고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과 그들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국제무역은 분업에 의해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여러분들 옹호하는 분업에 의해서 모든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하는 구조적인 1년에 1조 8천억 정도의 이런 무역수지 적자를 계속 보면서 국가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월렌 버핏은 할 수가 없겠죠. 월렌 버핏의 관심 상황이 아니고 투자자니까. 트럼프는 대통령이니까 다른 겁니다. 생각이. 학자들은 비교이론을 주장하겠죠. 그러나 트럼프는 그것만 가지고 불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렌 버핏은 투자자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대규모 무역 적자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적대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